예, 법무장관님.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대응 과정에서 이 노사 분규의 원인과 배경 또 전 과정에 대한 사측의 불법 행위가 균형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사 분규에 있어서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느 시점부터 관여하기 시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한쪽 팀이 한쪽 팀을 두들겨 패고 있는데 먼 산 쳐다보고 있다가 두들겨 맞던 팀이 화가 나서 멱살을 딱 잡으니까 그때 가서 호루에 갑자기 불면서 멱살 잡은 거 반칙이다, 전부 퇴장. 이거는 편파 판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사분규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형사사법 시스템이 일찍 관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파업의 원인이나 배경이 되는 사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그 검수완박 관련이라든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뒤에서 이제 그 이 담화문 발표에 참여하게 했지만 법무부가 과거와 달리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공안대책협의를 해서 초반에 어떤 뭐 이 권리관계를 빨리 규정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역할을 그동안에 대검공안이라든가 공안검찰이 좀 주도해서 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옳은 것이 아니냐 이걸 떠나서요. 근데 지금은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체포영장이 신청되거나 그 이후에만 사법적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구계자로 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정책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아까 제가 이 조정훈 의원님 말씀하실 때 들었다시피 이 사안의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점에서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게 굉장히 이 코로나 시국에서 정말 그 돈 가지고 정말 어려웠겠다, 이런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쟁의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명확하게 짚어주고 돼야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어차피 진행이 되고, 그것이 제가 지휘하는 검찰로 온다면 검찰이 제가 뭐 일반적 수사는 있으니까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이스피싱 대책회의 하시면서 보니까 법무부에서 보도자를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여기에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다, 특단의 범전무정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고 형사기획과도 참여하고 하셨던데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오늘 저기 업무보고 자료들 보면 검찰에도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수사부 설치 이런 것들도 있는 걸로 봐서, 예. 저는 물론 이제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아마 리스트를 봐야 되겠지만 하청 노동자도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법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법무장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어제도 제가 밝혔지만 노사 합의문입니다. 이 합의문이 나온 그날 정부 입장문, 아까 말씀하신 그 입장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행안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지만 법무부 장관은 사실 직접적인 관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은 이 문서를 보고 불법행위 종결 중요한 선례,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개입할 여지도 있겠다라고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법무부 장관께서도 여기 이름을 올리신 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으시면 사전 단계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균형적인 법치청이 되도록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한마디 부연드리자면 여러 가지 뭐 공권력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타협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얘기를 하시니까 이번에 파업에 사실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하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다 빚에 연명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6년 7월 달에 정부에서 4대 보험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사업자들이 안 내게 해줬습니다. 유예를 해줬죠. 그래서 유예된 체납액이 지금 대우조선만 해도 135억이 넘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이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은행 대출이 안 돼요. 제2금융권으로 갔습니다. 고금리죠.
근데 최근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생활고가 가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생 대책이라고 하는 것과 형사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요즘 IMF나 국제기구에서도 이번 경제 위기는 특수하다. 예.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공급발 인플레이션이고 전 세계적인 위기지 않습니까? 쉽게 안 끝납니다. 예.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끝났을 때 우리 사회적 약자들도 온전하게 다 같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방파제를 쌓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법과 원칙 들이대고 때려잡는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렇게만 갈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안 가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방파제 쌓는데 더 집중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한 법과 원칙에는 약자에 대한 보호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사 문제인데요. 인사 문제 계속 질문을 받으시니 좀 답답하시죠? 말씀해 주시면 잘 배우고 잘 근데 반영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사 검증 이 문제에만 사실 딱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폭락한 것은 기정의 사실입니다. 왜 떨어졌느냐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부정적인 평가율 1위가 압권적 단연 높은 것이 인사입니다. 2위하고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좀 책임을 느끼십니까? 정부에 참여하는 저도 중요 강요 중 한 명으로서 여론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 혹시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합니까? 제가 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법무부를 이끄는 사람이 장관님이 맡고 계신 영역에서는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까? 그건 제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없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의뢰 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빠져나가는 부분은 없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팩트를 정리하고 판단 객관적인 어떤 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제대로 가감 없이 인사권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해야 돼. 그거 넘어서는 방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을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예, 법무부 장관님 서울예대 황금폰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범죄 관련한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2016년에 디지털 성범죄 사건 예. 징역 4년 선고까지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저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한번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영상 틀어주십시오. 길거리에서 사람들 눈에 마주치면 바로 공항이 오고 대중교통을 타도 사람들이 저를 보면 과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죽으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자꾸 죽는 모습이 보이고 문제는 인터넷에 올라온 것만 삭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카톡이라든지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가 되는 거는 못 잡는다고 들었어요. 네,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저분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어떨지 조금이라도 와닿으시지요.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의 회전문 이렇게 불립니다. 한 건만 불법 촬영문이 인터넷에 올라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1000건 만건이 될 수가 있고요. 열심히 지워도 한 건이 또 남아서 그게 또 1000건 만건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일상이라는 것이 매일같이 아침에 불법 촬영문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손톱이 닳도록 지우다가 나중에는 지울 수 없다 포기하고 성형도 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결국은 자살을 생각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45.6%가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 29,000건이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12만 건입니다. 하루에 660건 수준입니다. 삭제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만 이렇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이 그래도 범죄 피해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이렇게 직접 자기 손으로 지워야 될까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가가 해줘야 될 겁니다.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에도 주요 정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이렇게 있던데요.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이게 절차가 이렇습니다. 지원 기관에 신청을 하면 지원 기관이 방심위에 넘깁니다. 그럼 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서 삭제 요청을 해당 온라인 업체에다 합니다. 이 시스템인데 처음 시작점인 삭제 지원 기관이 너무 많아요.
7군데로 지금 찢어져 있고 여기에 지자체에 만들어진 것까지 다 합치면 수십 건대입니다. 제가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원기관에서 방심이 넘어갔다가 삭제까지 가는데 최소한 20일씩 걸린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건이 하루에도 1000건, 10,000건이 되는데 20일이면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원톱이 필요하다. 우리가 불이 나면 119 신고를 하듯이 디지털 성범죄 원톱이 필요하다. 원톱 기관, 디성 원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당하면 저기 연락하면 된다. 그리고 그 기관에 즉시 대응을 해준다. 그래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께서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보면 약자 동행 범죄 피해자 보호 1호 공약입니다. 통합 전담기관 신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법무부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국정과제가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 확립이다라고 톤다운돼서 왔습니다. 전담기관은 이제 안 만드는 겁니까?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전담기관을 만들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성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직접 약속했던 거잖아요.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관련돼서 사실은 대법원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TF가 있었지요. 대법원이 아니라 법무부예요. 예.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권고안을 냈고 그 중에 법률의 형태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입법 발의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의 어떤 입장이냐 저희가 입장을 요청을 했는데 7월 5일자로 답이 그냥 국회 입법 논의 충실히 지원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냥 이렇게만 왔어요. 너무 불성실하게 왔습니다. 장관이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TF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TF는 종료됐지만 그 업무를 그대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단에서 구체적으로 예. 9월 달에 당정 협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당정 협의하실 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좀 추진시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줄 기회가 있으시면 좀 제가 잘 따져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법무장관님 아까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관련돼서 프로토콜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거 그냥 공개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물어보고 누구에게는 어떻게 가보고 초보는 어떻게 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거 공개되는 것이 인사 검증 업무의 어떤 그 정상적인 수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저해야 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좀 감안하셔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게 저희가 좀 개괄적으로라도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계속 이제 이전 정부에 해오던 거다 말씀 주신 것도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 장관님이라도 그냥 이전 정부 타령 그만하고 그냥 공개해 버리신 것도 이 논란을 줄어드는데 도움되는 방법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이제 드려봅니다. 인사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가 그 프로토콜이 사전에 알려졌을 때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시니까 그걸 저희가 상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진짜 갖고 있는 거 다 공개하기는 어렵더라도 그 부분의 개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1차 검증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님 표현으로 인사검증 로우 데이터들 몇백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1차적인 검증 자료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형사처벌 가능성도 판단이 들어갑니까? 그 자료라든가 그 판단과 저희 그 검찰의 업무와는 완전히 분리돼 있고 그거가 그쪽으로 넘어갈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그 로우 데이터들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이게 이 로우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사안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도 그 법적 판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 네.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이렇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정도의 의견을 하지 이게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법 소지에는 형사법, 민사법 뭐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인사 검증을 하는 오를 정도의 분들이 경우에 명백하게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나올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이슈가 법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되는 장관님 정도 죄송하지만 그 동문서답인 것이 저는 그 판단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하시느냐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있냐 없냐 안 합니다. 안 해요. 위법 여부만 판단합니다. 위법 여부 판단을 하는데 형사처벌 여부는 빠집니까? 아니 그게 취지가 네.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지도록 그래서 저희가 무슨 수사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거 물어보신다면 그건 법조인들끼리 쓰는 아니다는 거예요. 말로 형사 구속 여건 해당성 판단합니까?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도록 검경에 넘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걸 거고요.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네. 판단하시느냐고요. 법적 판단에 형사법적인 판단도 들어갑니까? 만약에 그 사안 자체가 형사적으로 정말 문제되는 것 같이 보인다면 그거는 인사 검증에 있어서 이 아까 말한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위원님 제가 위원님 제가 하나하나에 그거를 다 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어떤 표현이 들어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인 판단은 당연히 형사적인 처벌 가능성도 판단해야 맞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걸 넘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조심스럽게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생각하시는데요. 만약에 프로토콜 자체는 문제가 있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의원실에서 서면으로 절차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인사검증 절차 내용 대상 명단에 대해 제출이 어려운 양이 필요한데 이거 제가 대상 명단은 이해를 하겠는데 절차도 공개할 것 같아요. 이게 글써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